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만약 내가 혼자 있을 때 갑자기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파온다면, 누구도 곁에 없다면 과연 살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심장마비가 오더라도 단 10초 안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사망 확률이 87%에서 살아날 확률 90%까지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 차이는 단순합니다. 바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오랜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도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위기의 순간을 이겨내는 확실한 길이 보이실 겁니다. 심장마비는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꽉 하고 쓰러지는 모습으로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은밀하게, 그리고 조용히 몸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초반 신호를 놓치곤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가슴 한가운데의 압박감입니다. 환자분들이 표현할 때 마치 코끼리가 가슴 위에 앉아 있는 것 같다, 또는 큰 돌덩이가 눌러오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단순한 체한 느낌과 가장 큰 차이는 짧게 사라지지 않고 15분 이상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심장이 피를 제대로 못 내보내면서 생기는 압박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통증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답답하다가 점점 왼쪽 팔로 혹은 턱이나 목으로까지 번져가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심장에서 뻗어나가는 신경이 팔과 턱 쪽에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통이나 어깨 통증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이유 없는 피로감입니다. 특별히 무언가 힘든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온몸이 축 처지고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는 심장이 약해지면서 온몸으로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특히 평소와 다른 비정상적인 피로감일 때는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숨이 차고 식은땀이 흐르는 증상입니다. 계단을 오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숨이 가빠오고 마치 운동을 한 것처럼 땀이 줄줄 나는 겁니다. 이것은 심장이 피를 제대로 돌리지 못해 폐와 전신에 부담이 쌓일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반응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어지럽거나 토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위장 문제로 착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감기 증상으로 착각해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다섯 가지가 다 나타나야 심장마비라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만 겹쳐도 심장마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즉시 대처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심장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신호가 왔을 때 빨리 알아채고 바로 행동하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제 가장 핵심인 응급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순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왜 그래야 하는지를 이해하셔야 위기의 순간에도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즉시 앉으세요. 움직이거나 걷다가 쓰러지면 발견이 늦어질 수 있고 심장은 더 많은 부담을 받습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소파에 앉아야 혈액이 안정적으로 돌고 폐에도 무리가 덜 갑니다. 바닥에 주저앉는 건 오히려 순환을 방해함으로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아스피린이 있다면 씹어 드세요. 100mg짜리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씹어서 복용해야 빠르게 흡수되어 혈전을 녹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아스피린을 빨리 씹어 먹은 환자는 심장 손상이 약 40% 줄었습니다. 다만 알레르기가 있거나 위궤양이 있는 분은 건너뛰셔야 합니다. 세 번째, 백실 후에 즉시 신고하세요.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정확한 주소를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전에 서울시 동 아파트 동호,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 이렇게만 알려도 구조가 훨씬 빨라집니다. 네 번째, 대문을 열어두세요. 구급대가 도착했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5분, 10분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 시간에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비밀번호라면 큰 글씨로 써붙이고 열쇠라면 찾기 쉽게 두세요. 혹시 도둑이라는 걱정보다는 지금 내 생명이 먼저입니다. 다섯 번째, 몸은 45도로 기대고 다리는 조금 올리세요. 완전히 눕는 것은 폐에 물이 차서 호흡 곤란을 악화시킵니다. 반대로 똑바로 앉아 있으면 심장의 부담이 커집니다. 45도로 기댄 자세는 머리로 가는 혈류를 유지하면서도 호흡을 안정시키는 가장 안전한 자세입니다. 여섯 번째, 가족에게 짧은 문자를 보내세요. 전화는 절대 하지 마세요. 대화하는 순간 심장에 큰 부담이 갑니다. 대신 심장마비 증상 119 신고함 병원으로 이송 중 이렇게만 보내세요. 반드시 여러 명에게 동시에 보내서 누군가는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곱 번째,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세요. 이건 단순한 호흡법이 아닙니다. 부교 감신경을 자극해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숨을 내쉴 때 후 소리를 내면 더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이 호흡을 유지한 환자들은 불안이 줄고 의식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7가지는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법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평소의 준비입니다. 준비한 사람은 살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 곳곳에 비밀번호 메모를 붙여두세요. 응급 상황 때 당황하면 간단한 비밀번호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평소에 현관, 냉장고, 거실 같은 눈에 잘 띄는 곳에 크게 적어두면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습관 덕분에 단 3분 만에 구조된 사례도 있습니다. 두 번째, 휴대폰 긴급 단축 번호를 설정하세요. 요즘 스마트폰은 전원 버튼만 여러 번 눌러도 119로 자동 신고되고 동시에 가족에게도 문자가 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기능이 있는지도 모르십니다. 젊은 가족에게 부탁해 꼭 설정해 두세요. 이 기능 하나가 곧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잠금 화면에 혈액형과 복용약, 알레르기 정보를 기록해 두세요. 의료진이 가장 답답해하는 순간은 환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입니다. 무슨 약을 드셨는지,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지 모르면 치료가 늦어집니다. 잠금 화면에만 적어 두어도 치료 시간을 30분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냉장고에 아스피린과 응급 지침을 붙여두세요. 심장마비 응급법 7가지를 크게 써 붙여두면 본인뿐 아니라 가족, 이웃 누구라도 보고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위에 아스피린 한 통을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실제로 수많은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장마비의 경고 신호는 가슴 압박감, 왼팔턱 통증, 이유 없는 피로, 갑작스러운 숨찬과 식은땀, 어지럼증과 구토입니다.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는 즉시 안기, 아스피린 씻기, 119 신고, 문 열기, 45도 자세 문자 보내기 호흡법. 여기에 더해 평소 준비로는 비밀번호 메모, 긴급 단축 번호, 잠금 화면 의료 정보, 냉장고 아스피린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건 결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준비된 사람만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신 후 꼭 한 가지라도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댓글이나 메모에 살겠습니다라고 적으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준비된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지식이 있고 준비가 있고 무엇보다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오래오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